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연말정산을 볼 건데, 자, 연말정산은 염도 교재 642페이지죠. 642페이지 보시면은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가 있는데, 자, 이 메뉴는 이제 연말정산 하는 곳이죠. 자, 연말정산을 하는 곳인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운 게 급여 자료 입력 배웠죠. 그래서 급여 자료 입력에서 매월 급여 입력을 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1년 동안 여기 입력된 이 급여에 대해서 사원별로 세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다시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세금들은 원천세잖아요. 간이세액표에 근거해서 대강 계산한 세금이단 말이에요. 정확한 세금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연말정산이에요. 그 메뉴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전체 사안을 누르면은 사원들이 다 불러와줘요. 그래서 회사 코드 2200번인데 사례는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649페이지 공통 사례 보시면 되겠고 회사 코드 2200번에서 여러분들이 사원 등록하고 급여 자료 입력 해왔었잖아요. 자, 그게 쭉 이어져야 돼요. 사원 등록하고 급여 자료 입력에 반영된 내용들이 여기도 반영이 돼 있고 그럼 여기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완성해야 될 부분은 요 연말정산 입력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박찬호의 총 급여가 6,820만 원이잖아요. 그럼 근로소득공제 빼고 그럼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고 여기서 소득공제가 빠지죠. 예, 이렇게 소득공제가 빠져요. 그래서 차감소득 금액 나오고 이 소득공제 중에서 기본공제하고 뭐 추가공제는 사원 등록에 입력된 그 기본공제하고 추가공제가 반영이 되고 국민연금도 그 급여 자료 입력할 때 공제항목에 국민연금 넣었죠. 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도 급여 자료 입력할 때 입력했던 내용이 반영이 되고 있어요. 자, 그 외에 반영이 안 된 것들 그걸 추가로 이제 입력을 하면 되는데 자, 입력을 하나씩 해볼게요. 자, 649페이지 박찬호인데 주택자금. 자, 주택에 대한 부분은 여기다 입력을 해요. 주택 마련 저축이 있고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월세액 있죠. 69번에 월세액 여기 이렇게 세 군데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주택자금에 2017년 박찬호가 가입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 있는데 청약 저축 가입하면은 불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돼요. 근데 공제 요건만 하시면 되는데 공제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고 본인만 된다. 자, 요 공제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연금저축 등 원에 요 3번 란에다가 입력하면 돼요. 주택 마련 저축 공제이고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인데 2015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거죠. 자, F 누르고 국민은행 계좌번호가 8423-02-064230 납입금액은 30만원. 그러면은 여기 연말정산 입력 메뉴에 여기 주택 청약 부분에 금액이 반영이 돼 있죠. 여기 연금저축 청약저축은 여기 연금저축 등 탭에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제 대상이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 장기주택 저당 차입 죄송해요. 34번에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전세자금 대출은 여기 34번 란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돼요. 그러니까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되는 거. 둘 다 돼요.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이 180만 원이잖아요. 그 180만 원을 여기 대출 기간 쪽에 18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는 42번 란에 넣으면 돼요. 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 자, 신용카드가 본인이 쓴 금액이 2,200 있네요. 근데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이 있으니까 200 빼면은 2천만 원. 자, 그다음 자녀 1이 있는데 신용카드는 나이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지고 소득만 따지죠. 소득이 없으니까 공제가 돼요. 1,500인데 요 중에서 해외 사용분이 300 있잖아요. 그건 안 되니까 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란에 넣어야 돼요. 전통시장란에 250. 그 다음에 해외 사용분은 안 되니까 950이겠네요. 그럼 여기에 295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동생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안 돼요. 형제자매 사용분은 안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용카드는 어디에 썼느냐에 따라서 공제율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구분해서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연금저축이 있는데, 연금저축은 조심하셔야 될 게 본인만 된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럼 연금저축은 칸이 어디 칸이냐면요, 59번 란이에요. 여기 연금계좌에 59번 란에 넣어야 되는데 이게 입력이 안 되죠. 보통 본인만 되는 것들은 탭이 따로 있어요. 연금저축 등 탭. 여기에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개인연금저축이 있고 연금저축이 있죠. 요거는 가입연도의 차이예요. 자, 가입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했으면 개인연금저축,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했으면 연금저축이에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연금에 대한 과세 체계가 달라져서 그래요. 예, 지금 가입이 언제 됐어요? 2010년 4월 10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연금저축을 선택하시고, 경남은행 계좌번호가 123456, 납입금액이 32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하면은 여기 연말정산 입력에 연금저축 부분에 자동 반영이 되어 있죠.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보험료가 있는데, 본인의 저축성 보험료. 저축성 보험은 공제 대상이 아니잖아요. 무시. 그다음에 본인의 자동차 종합보험료. 요건 되겠네요. 자, 그럼 보험료는 여기 60번 란에 넣으면 돼요. 자, 금액이 얼마가 지출이 됐어요? 예, 50만원. 자, 보험은 조심하셔야 될 게, 나이하고 소득을 따지고, 그 다음에 저축성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나이를 안 따지고 소득만 따진다라는 거. 그럼 자녀 1의 생명보험료도 되겠네요. 자녀 1이 안 되겠네. 왜냐면은 자녀 1은 만 21세죠. 자녀 1은 나이에서 걸려서 안 돼요. 그 다음 어머니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되겠네요. 장애인란에 넣어야 돼요. 장애인란에 60만원. 자, 의료비, 어머니의 청각장애인 신경통 치료비. 의료비는 나이하고 소득을 안 따져요. 무조건 내는 거고. 근데 의료비 입력하실 때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네 군데로 구분돼 있죠. 이 본인하고 65세 이상자는 전액, 한도 없이 전액 다 공제가 되기 때문에 구분해서 입력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머니의 청각장애인은 이건 장애인이기 때문에 100만원 여기다 넣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근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걸 장애인 란에 넣어도 되고 65세 이상 란에 넣어도 되고 어디에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거는 본인 65세 이상자에 넣어도 되고 장애인 란에 넣어도 되고 두 군데 어디다 넣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 2의 독감 치료비가 있죠. 되는데 요거는 그 밖에 공제 대상자. 독감 치료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70만원. 본인의 보약 구입비가 있죠. 그건 안 돼요. 보약은 안 된다라는 거. 그럼 자녀 1의 시력 고정용 콘택트 렌즈 구입비 되죠. 근데 얼마까지만 돼요? 안경은 50만원까지만 되죠. 12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누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교육비 볼게요. 교육비 자녀 1의 대학교 수업료. 대학생이죠. 금액이 얼마예요? 250. 자녀 1이 소득이 없기 때문에 돼요. 교육비는 소득 요건만 따지지 연령 요건 안 따지죠. 자녀 2의 교복 구입비가 있는데 교복 구입비는 50만원까지만 되죠. 그 다음에 체험학습비는 30만원까지만 되죠. 그래서 80만원 넣으면 되겠네요. 자, 배우자의 대학원. 대학원은 본인만 되죠. 어머니에 대한 원격대학 교육비. 직계전속은 교육비 공제가 안 되죠. 자, 기부금. 본인 명의의 국방헌금. 국방헌금은 법정이에요.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법정 당해 쪽에 넣으면 돼요.
법정 당해기부금 200. 자, 본인 명의의 교회 헌금 되겠네요. 종교단체 당해기부금에 100만원. 자, 배우자 명의 불우유떡기 성금이 있는데 명의가 배우자죠. 그 다음에 불우유떡기니까 이건 종교단체 외죠. 예, 종교단체 외 당해기부금. 자, 그래서 부친의 경로당 후원금이 있는데 경로당은 돼요. 지정기부금 단체예요. 근데 되는데 이제 부친인데 부친이 나이가 60세 넘었고 소득이 없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잖아요. 기부금은 나이 안 따지고 소득만 따지잖아요. 소득만 없으면 돼요. 그래서 부친의 기부금 돼요. 배우자 건 안 됐었죠. 자, 잘못했네. 배우자는 소득 요건에서 걸렸죠. 네, 그래서 부친의 경로당 후원금 100. 그것만 넣으면 되겠네요. 자, 하긴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 항목을 다 넣고 나면은 결정세액이 나오죠. 좀 줄었네. 공제가 많이 되니까. 그래서 환급세액이 이만큼 나오죠. 시험에서는 공제 대상인 거를 이쪽 해당하는 칸에다가 잘 입력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입력이 크게 어렵지는 않으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홍길순의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내 부양가족 택가, 월세 등 소득공제를 메뉴에 입력한 후 연말정산 입력을 완성하시오. 단 아래의 가족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지출액은 모두 국세청 자료인 것으로 가정한다. 홍길순의 1년간 총급여가 2,125만원이며 타소득은 없다. 그래서 홍길순의 급여를 봤더니 2,125만원이네. 총급여가.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좀 일반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세무 2급은 보통 박찬호처럼 연말정산 입력 메뉴 있잖아요. 자, 요거를 작성하는 문제가 일반적인 거고, 홍길순은 지금 문제에서 뭘 요구했냐면요. 부양가족 명세 탭을 완성하래요. 당연히 실무라고 하면 2번처럼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지출액 있죠.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되는 지출액을 입력할 때는 이 연말정산 입력 탭에 입력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부양가족 명세 탭에 입력을 해야 돼요. 여기랑 그 다음 본인만 되는 것들은 연금저축 등 여기 세 군데 입력해가지고 여기에 입력된 내용들을 불러오기로 해가지고 여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세무 2급 시험은 좀 뭐 이상하게도 여기다 직접 입력하라는 문제로 나온단 말이에요. 실무 프로그램, 세무사랑 프로그램이 실무 프로그램인데 그거 보면은 여기 막혀 있어요. 입력도 안 돼요. 그 프로그램은 여기 입력도 안 되는데, 시험은 그냥 생으로 여기 입력하라는 문제가 더 잘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열려 있는 거는 교육용 프로그램만 열려 있어요. 원래 막혀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 여기 입력하는 부분이 여기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여기서 입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시험을 치는 입장에서는 1번과 같은 문제, 박찬호 입력한 거 있잖아요. 그렇게가 문제의 거의 99%이고 어쩌다 한번 홍길순처럼 나올 때가 있어요. 자, 홍길순 부양가족, 지금 문제에서 부양가족 탭 요거를 완성하라고 돼 있죠. 자, 홍길순을 봤더니 보험료, 자,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60만원 여기다 넣으면 돼요. 원래 여기다 넣는 거예요. 홍길순이 지출한 보험료를 여기다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세청이 있고 기타 자료가 있는데, 연말정산 자료를 뽑았을 때 국세청에서 뽑을 수 있는 자료가 있고 국세청에서 뽑지 못하는 자료가 있어요. 국세청에서 뽑은 자료는 국세청 자료, 그 외의 거는 기타란에 넣으면 돼요. 자, 그럼 보험료 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 자료는 전부 다 국세청 자료라고 돼 있으니까 국세청 부분에 보장성 보험 60만원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럼 60만원 반영이 되고, 자, 의료비 150 국세청 자료죠. 자, 여기 의료비 지급 명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국세청장이고 FE 본인의 건강검진비 되죠. 15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비 300 본인, 그 다음에 월세 지급액이 있는데 월세는 여기 월세 탭에서 따로 입력을 해야 돼요. 자, 임대인 명의 맨 밑에 봤더니 이 부자, 주민번호가 6804-18-2979-381, 유형은 단독주택, 계약 면적은 43, 주소지는 서울 간악구 간항로
100 봉천동.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이고) 연간 월세액이 36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임당 입력해 볼게요. 사임당 의료비 지출한 게 있죠. 의료비가 50만원. 국세청장 자료이고 FE 사임당 50만원. 확인 하면 전액이죠. 나이가 65세 넘었으니까. 기부금이 있는데 어머니 명의 정치기부금. 기부금은 본인만 돼요. 부양가족 죄송해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에 기부한 거는 본인만 되지 부양가족은 안 돼요. 자, 박길동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되겠죠?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300. 근로소득이 300이고 소득 요건에서 안 걸렸잖아요. 돼요. 의료비 100만원. 되죠. 배우자 100만원. 일반이겠죠. 자, 신용카드 부분 입력하면 되는데 신용카드 200이고 전통시장에 200이죠. 자, 그 다음에 박순아가 있는데 의료비 현금 지출이고 성형수술 비용이래요. 안 되죠. 성형수술은 본인만 돼요. 무슨 소리예요? 본인만 돼요. 원래 성형수술 안 돼요. 죄송해요. 잘못 얘기했어요. 기부금이 있는데 100만원. 동창회에 기부한 건 안 되죠. 동창회는 기부금 단체가 안 돼요.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거 입력을 다 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셔가지고 여기에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여기 부양가족 탭이잖아요. 입력하고 난 다음에는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누르면은 연말정산 입력에 그 내용이 자동 반영이 돼요. 자, 그럼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에서 확인을 눌렀더니 보험료하고 의료비하고 교육비, 신용카드 쓴 거 이렇게 불러와지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실무예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기 1번 홍길동처럼 입력하는 게 더 잘 나오니까 그거를 더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55페이지 필수예제 연말정산 추가 자료입력인데 이 메뉴는 시험에 100% 나와요. 꼭 잘 알아두셔야 되고 10점으로 출제가 되니까 배점도 높단 말이에요. 잘 하셔야 되고. 자, 한번 더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필수예제 1번 회사 코드 1005번으로 들어가세요. 자, 1번에 다음 자료를 보고 사무직 사원 최상필 씨의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을 하시오. 자, 여기 가셔가지고 전체 사원 눌러봐요. 그러면은 사원이 불러와지죠. 그럼 최상필 씨가 있고. 자, 문제에서 뭘 하라고 되어 있냐면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을 하시오. 그러면은 요거 작성하라는 말이에요. 연말정산 입력. 부양가족 탭은 하라는 말이 없으면은 요거 안 하고 여기다 바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럼 기본 인적사항이 있고 그 연말정산 관련 자료에 신용카드부터 넣어볼게요. 자, 공제 대상이 되는 것만 잘 골라서 넣으면 돼요. 자, 본인이 800만원 썼는데 그 중에서 재산세 쓴 게 30만원 있으니까 얼마가 대상이에요? 730만원이 대상이겠죠?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240 배우자가 있는데 위에 배우자가 소득요건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죠. 총급여가 500 이하니까 되겠네요. 그럼 배우자가 쓴 것도 돼요. 그러면 730만원에서 240인데 140만원만 더하면 되겠네. 그럼 여기 870이고 나머지 100만원은 전통시장에 보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장남인데 위에 장남 봤더니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죠.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잖아요. 소득요건 판단이 안 들어가니까 신용카드 공제 가능하죠. 신용카드는 나이는 안 따지고 소득만 따지잖아요. 그러면은 현금영수증에 대중교통에 40만원,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에 35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넣었네. 여기 신용카드가 870이 아니라 얼마여야 돼요? 910만 원이네요. 730에서 140만 원 더 해야 되겠네. 아까 제가 100만 원 더 한 것 같아. 잘못 더했네. 아닌가? 770에서 그러네. 140 더하면 910만 원 맞죠? 자, 그다음 보험료 볼게요. 자, 보험료는 뭐 조심하셔야 될 게 나이하고 소득 따지고 저축성 보험은 안 되고 그 정도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자동차 보험료 돼요, 안 돼요? 되겠네요. 50만 원. 배우자가 소득이 있긴 있는데 소득 요건을 만족하죠. 그 다음에 실비 보장성 보험 30 되겠네요. 교육 저축성 보험, 저축성 보험은 안 되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되겠네요. 그 다음 실비 보장성 보험 40만 원. 부친이죠. 근데 부친이 소득이 있네요.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넘어가잖아요.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넘어가면은 안 되잖아요. 자, 의료비는 나이하고 소득을 안 따지니까 웬만하면 다 되죠. 맹장 수술비 200 되겠네요. 본인이죠. 자, 그 다음에 질병치료 약값이 있는데 뭐 되겠네요. 자, 성형수술비는 안 되고 시력교정용 안경은 얼마까지만 돼요? 50만 원까지만 되죠. 그럼 장남을 위해 봤더니 장남은 장애인이래요. 그럼 장애인난에 50만 원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자, 교육비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료 되죠?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도 돼요. 자, 그다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천하무적이에요. 무조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특수교육에 320만 원. 자, 그다음에 주 1회 미술학원비 차남. 소득이 있나요? 차남이? 없죠. 당연히 되겠네. 180만 원. 그러면 얘는 주 1회 미술학원비인데 나이가 몇 살이에요? 차남은 취약자 아동이네요. 취약자 아동이니까 되겠네요. 180만 원. 그 대학교 수업료 350만 원이 있는데 대학교 수업료 부친 직계 존속은 안 되고 그다음 소득 요건에서도 걸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기부금 국방원금은 안 되죠. 부친인데 부친은 소득 요건 걸려서 안 되고 본인의 종교단체만 되겠네요. 종교단체 당해 기부금에 120만 원.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같은 문제가 일반적인 거죠. 이렇게 직접 입력하는 거. 자, 2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자, 2번 문제인데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